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흥미진진한 얘기 해주시는데 오늘도 제가 기대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머드, 다이어울프, 도도새 이 생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 정도는 압니다. 제가 관심 많은 분야라서요. 멸종된 동물들.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종해버린 지금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동물이잖아요. 예.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이 모든 동물들을 미국의 한 회사에서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다시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멸종을 복원한다는 건데 네. 이 회사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사의 정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생명공학 스타트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 이들은 올해 초에 완전히 멸종돼서 사라져버린 절명일종 다이어울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동화 6월호에 썼던 특집 기사 기반으로 절멸종 복원 기술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담지 못했던 어떤 과학적인 궁금증과 함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다이어울프. 이 동물이 뭔지 궁금한 게요. 그냥 늑대 중에 하나 복원한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어 이름 번역해보면 끔찍한 늑대 정도로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12만 5천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육식성 포유류입니다. 예. 늑대와는 다른 종입니다. 늑대와 되게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다이어울프와 늑대의 공통조상이 이미 약 570만 년 전에 분리됐다고 하니까 좀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 화석을 보면은 늑대와 가깝긴 한데 늑대보다도 몸집이 더 크고 어깨 높이도 더 높습니다. 예. 유전체 분석해보니까 현생 회생 늑대랑 유전자가 한 99.5% 정도 같다. 0.5%는 틀리다. 이런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매머드나 도도새만큼은 덜 친숙할 것 같은데 그 영미권 문화계에서는 유명합니다. 네. 이게 왕자의 게임 아시죠? 알죠. 왕자의 게임에서 스타크 가문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다이어울프 3마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미권 대중한테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4월 7일에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다이어울프를 복원해 성공했다라면서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가져오셨어요? 예. 저거군요. 더 멋있는 성체도 있는데 네. 아주 귀여운 어렸을 때 사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은 강아지 그런 그 느낌인데. 딱 그렇게 생겼죠. 근데 멸종한 애들을 어떻게 복원했다는 겁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기술적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멸종 복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크게 연구자들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차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역교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화된 소의 조상, 야생소를 복원하고 싶다고 생각을 네. 해볼게요. 야생소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생소는 아마 뿔도 더 크고 몸도 더 크고 성격도 더 공격적이고 이런 예.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소 중에서 그나마 그런 비슷한 애들을 모아서 계속 짝짓기를 시켜서 예. 후손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뿔도 크고 몸도 큰 옛날 야생소에 가까운 소가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이 방법은 이제 현생종 중에 절멸종이랑 진짜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이 있어야 쓰는 방법입니다. 네. 다이어울프에게 쓰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사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인데 교수님 예전에 한때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복제형 돌리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납니다. 그 뭔가 그 젓가락 우리가 잘 쓰는 민족이라서 그 세포를 잘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썼던 기술이 체세포 핵치환입니다. 예. 양의 난자를 구해서 거기서 핵을 빼내고 복제하고 싶은 양의 체세포 핵을 집어넣어서 배알을 만드는 겁니다. 네. 얘를 자궁에서 제대로 키우면은 복제된 양 돌리가 탄생한다는 거죠. 네. 요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에 스페인에서 살았던 산양의 일종인 부카르도를 복원하려는 연구가 있었어요. 예. 일단 이제 유전적으로 가까운 염소의 난자를 구하고 그 난자에서 핵을 뺀 다음에 이제 멸종한 부카르도의 세포핵을 끼워 넣고 배알을 만들어서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염소의 자궁에서 키웠던 배아가 태어났는데 실제로 부카르도가 태어나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왜요? 그
뭐 기형이 발생할 경우도 많고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연구했는데 이렇게 태어난 부카로도도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카로도를 인간에 의해 2번 멸종한 동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카로도 얘기로도 들어보니까 멸종된 그 동물의 세포가 남아 있어야 이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포에서 핵을 채취해서 다른 난자에 넣어준다는 그런 방식이니까. 예. 그러면 다이오 울프는 세포가 남아 있었던 겁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부카로도는 사실 멸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개체가 냉동 상태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세포핵을 채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오울프 제가 10,000년 전에 다 죽었다고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세포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서 세 번째 생명공학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정밀 편집 기술입니다. 아, 유전자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유전자 가위 기술 말 그대로 가위처럼 특별한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인식해 유전자 잘라내고 거기에 새로운 유전자 염기 서열 끼워 넣겠다라는 기술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노벨상도 받았죠. 네. 다이오울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년 전에 멸종을 했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세포핵은 없어요. 대신에 화석뼈에서 채취한 파편화된 DNA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연구팀은 다이오울프의 전체 유전체 지도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늑대 유전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다이오울프와 회색 늑대 사이에 염기서열의 다른 부분이 발견될 거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5% 정도. 네. 연구팀은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회색 늑대와 다이오울프의 차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 때문에 다이오 울프가 등치가 더 커진다든가 성격이 더 공격적인다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에 한 일이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예. 연구팀은 이제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분석해서 뭐가 다이오울프가 되게 만드는가 요걸 알아본 거죠. 예. 실제로 뭐 몸 크기, 털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유전자 변이를 선정했다는 말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앞서 말했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선택한 유전자를 원하는 방식으로 갈아 끼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콜로설 바이언스가 다이오울프 복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선행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 회사가 매머드를 복원하고 싶다. 요 생각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실험실 생쥐죠. 실험실 생쥐의 유전자에 매머드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추측한 유전자 7개를 먼저 편집해서 갈아 끼웠습니다. 야. 그 뭐 추운 데서 하니까 지질 대사를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털 형태처럼 뭐 더 곱슬곱슬한 털이라든가 이런 추운 지방에 적응하기 위한 유전자를 편집해서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는 황금빛 털이 풍성하게 자라난 곱슬곱슬 생쥐가 탄생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사진인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생쥐인데 털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포메라니안처럼 엄청 많이 자라고 풍성하죠? 네, 그리고 색깔도 좀 갈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갈색 털로 바뀌었네요. 황금빛 색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예. 표현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귀엽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우리가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 생쥐를 매머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바로 회색 늑대한테 이걸 적용한 거예요. 네. 회색 늑대 세포에서 이제 14개 유전자에 걸친 20군데 DNA 서열 부위를 다이오울프에서 나타난 변이로 편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이오울프와 비슷한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진 늑대의 세포핵이 만들어졌죠. 네. 얘를 이제 그 세포핵을 빼내고 다시 끼워가지고 배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키워서 태어난 요 친구를 다이오울프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콜로설이 지금 다이오울프를 복원을 발표한 직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왜요? 그건 복원이 아니다 하고 반론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짜집기다, 유전자를 약간 편집한 늑대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같은 국제학술지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멸종 위기종 같은 걸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구죠. 세계 자연보전 연맹 IUCN 산하에 객과를 따로 이제 연구를 하는 객과 동물 전문가 그룹 밑에 테스크포스가 있어요. 네.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콜로설이 만든 새동물은 다이오울프가 아니다. 이렇게요. 네. 저도 이런 지적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다이올프는 남아있는 세포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벌되는 회색 늑대의 세포액을 채취한 다음에 다이아울프는 이러이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추정 아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를 변형한 거니 다이아울프로 추정된 걸 만든 거지 진짜 엄밀하게 복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히 이번에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멸종종 관심 있다고 하시더니만 잘 아시네요, 예. 진짜. 실제로 이제 다른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이제 절멸종 복원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처음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 늑대 유전자 중에서 14개 유전자 20군데 부위만 바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다이올프 회색 늑대 유전자 차이가 전체 유전체의 0.5%나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일부분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다이어울프 유전자 14개 정도를 끼워 넣은 회색 늑대 요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 지금 기술로는 이 전체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전체를 교체할 만한 편집 기술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기술이 발전해서 전체를 다 갈아 끼운 다이올프 유전자를 갈아 끼운 친구 나왔다. 그럼 다이올프일까?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이올프가 이미 멸종해서 실제로 다이올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모여서 살았는지,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뭘 잡아먹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예. 이런 지식은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은 아예 알기가 정말 힘든 부분일 거고요. 예. 그래서 유전자를 다 바꿔서 다이올프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진정한 절멸종을 복원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다이올프의 서식 조건, 행동 문화 같은 것까지 복원하기는 힘들 거니까요.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콜로설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걱정되는 게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멸종된 동물들 복원해 보겠다 했지만 결국 학계에서 욕만 먹은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이 절멸종 복원 사업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절멸종 복원을 해서 어디다 돈 벌지? 이런 그쵸? 거죠. 예. 뭐 동물원에 집어넣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서 제가 드렸던 설명 중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초반에 다이올프 복원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멸종 복원 이것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력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방향에서 봤을 때 이제 다른 동물도 아니고 다이올프를 복원했다. 이 복원 대상 선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복원할 절멸종을 뽑을 때는 이제 과학적 이유, 그러니까 복원하기 쉽냐, 복원할 만하냐 이런 여부도 물론 있겠지만 네. 대중성과 마케팅 요소도 크게 작용할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다이올프가 인지도가 높고 예. 이미지도 강렬하고 예. 강아지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친숙하게도 받아들일 거니까 음. 콜로설 사이언스가 만들 수 있는 간판 스타 첫 타자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특히 세계적인 미드의 어떻게 보면 화두였으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처음 네. 다이올프 아까 복원 당시에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새끼 다이올프 2마리를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철왕자에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실제 왕자의 게임 그 어떤 포스터 뒤에 나오는 그 의자 그거 위에다 올려놨군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노리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 저보다 기업생이나 경제 쪽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네. 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예.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는 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사실 많이 달라서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기술 중에 우리가 실제 쓰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찾아서 쓰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은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기술력과 쇼케이스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하면은 바이오 네. 스타트업 넷이라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릴 만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지금 절멸종 복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 SF 같고 공상과학 같고 말이 안 된다 하는데
혈액 검사 키트로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곳 있죠. 네. 테라노스. 예. 여기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으고 많은 이슈를 받았지만 결국 사기였죠. 사기였죠.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주인공으로 지금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책이 나왔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멸종위기종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 예. 이게 제가 봐도 교수님이 추측하신 네. 것처럼 절멸종복은 아닌 것 같고 좀 허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기는 아닐까? 약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프랑스 연구자 권위자한테 뭐 물어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프랑스 유전자 권위자 그분은 콜로설 바이오 사이언스는 테라노스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내실이 좀 있긴 하다. 이런 예. 분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콜로설 창립자 중 한 명인 조지 처치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예. 하버드와 MIT 교수고 예. 사실 이분은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분야 여기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400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 90개가 넘는 특허를 냈어요 이미. 어마어마하네요. 실제로 권위자고 오랫동안 탄탄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예.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 이 조지 처치 교수 찾아보면은 이분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든요. 예. 들어보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DNA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나중에 컴퓨터 저장 공간으로 쓰자. 예. 이런 발상을 이미 예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 신장을 사람 신체에 이식하자. 이거를 실제로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을 시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이거 하나하나가 연구가 제가 따로 성경에서 다뤄도 될 만큼 사실 대단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바이오 연구인데 조지 처치 이분의 손을 다 거친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지금까지 연 스타트업만 20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로설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조지 처치가 메모들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일찍 10년 전에 발표를 했었고 그걸 듣고 억만장자 기업가인 벤 램이 접촉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죠. 그렇군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럼 콜로설은 나름대로 기술력과 내실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절멸종 복원에 관한 연구도 바이오 아카이브나 올라온 논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사실 엄청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복원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직도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여러 부의 유전자를 동시에 편집하는 거 혹은 실수 없이 유전자를 제대로 끼워 넣는 거 네. 결실 없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논문을 보면은 절멸종을 복원하면서 우리가 이 여러 유전자 편집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잘했다든가 뭐 위험이 없었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실제로 절멸종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콜로설은 이 절멸종 복원을 하고 있다 요 발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충분하다. 이거는 잘 보여준 것 같다. 입니다. 그렇네요. 실제 절멸종에 대한 복원 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와 유사한 것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어요. 이건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였네요. 예.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앞으로 바이오테크의 핵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유전자를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진짜 편집할 수 있다면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요. 그러면은 약물처럼 귀중한 물질을 합성하는 박테리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선천적으로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유전자를 아예 그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다. 예. 이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단계 연구와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도 예. 되고 있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제계 쪽에서도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찾아봤어요. 2025년 1월에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2억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2,600억 원이죠. 그리고 2022년에 기업 가치가 2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102억 달러, 한 1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거의 6배가 올랐죠. 예. 이게 100억 달러를 넘어서 뭐 데카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렇게 하는데 스페이스 X, 오픈 AI와 함께 100억 달러를 넘었다. 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회사였네요. 콜로설 또한 이미 본인 자체에서 2개의 스피노프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유전자 편집을 하려면은 어떤 기술적인 컴퓨터적인 예. 플랫폼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2개의 스피노프 기업을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진짜 슈퍼 기업 하나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럼 이 콜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선은 이제 콜로설은 계속 절멸종을 복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의 그 태즈메이니아 섬에 살던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 네. 유명한 절멸종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도도새와 처음 이 기업이 설립됐던 계기인 매머드입니다. 네. 최근에는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날지 못하는 뉴질랜드에 살았던 알죠. 새 예. 모아, 네. 모아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꾸준히 이 생물들을 복원해서 만들겠다. 심지어는 자연에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있지만, 만약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모아새 같은 경우도 뉴질랜드에 없어진 지 꽤 됐고, 그래서 뉴질랜드 자연 생태계는 모아섬이 없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되었을 텐데, 이제 와서 풀어주는 게 자연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정확히 다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예. 뿌듯합니다. 아주 관심 많은 분야라니까요. 콜로설 측은 이제 뭐 복원된 종을 생태계에 다시 넣으면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이어울프나 매머드가 예전에 사라져서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는데 절멸종을 다시 넣어주면은 그 생태 균형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매머드 시베리아에 풀어주면은 얘네가 식물을 먹고 활동하면서 기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여기에 관한 반대가 훨씬 강합니다. 예. 복원된 개체가 그냥 한 마리 희귀동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진짜 투입되면은 그 영향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와 시베리아는 다이올프와 매먼드가 없는 상태로 뭐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내왔잖아요. 예. 근데 얘네가 다시 돌아온다? 뭐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생태적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여기에 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서식지 파괴, 사냥, 생태계 훼손, 기후 위기, 환경 오염, 멸종 위기종을 만드는 산적한 원인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 그냥 기술로만 이거를 극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게 쇼에 가깝다는 거죠. 예. 이 기술과 쇼케이스에 들어갈 돈으로 사실 현재 생태계 보존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선 사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진짜. 오히려 지구 환경이라든가 뭐 아니면 산림 훼손 이런 것들에 돈을 더 쓰는 게 멸종 위기종을 막는,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절멸종 복원에 대한 이 기술을 이제 멸종이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멸종이 기확정됐다. 이런 데다가 좀 활용하면 이건 도움되지 않을까요? 멸종 위기종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콜로설 말고도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연구기관들, 공공기관 또 적극적으로 이런 유전체학이라든가 이런 바이오테크 쪽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기술이 잘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절멸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끼를 키워서 번식하는 기술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 앞에서 설명했던 기술이 이제 멸종 위기종에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연구자분들도 인터뷰를 좀 해봤었어요. 예. 그랬더니만 멸종 위기종 보존 및 유전체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음. 다이오울프는 이제 유전체를 복원했다고 해서 이제 회색 늑대와 유전자를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멸종 위기종 유전체 데이터 확보도 이제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각국이 얼마나 이런 유전체 데이터 모으고 활용하는지를 보면은 그 나라 바이오 기술의 척도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절멸종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토종 유전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놔야겠다. 이런 시사점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멸종 위기종 관심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뭐 6번째 대멸종 시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최근 제가 계속 과학 동화에 무슨 멸종 위기종 기사도 연재 중인데 이제 서해 무인도 한라산 절벽 가서 배 타고 절벽 타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면은 진짜 세계에서 150마리도 안 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 이런 거 보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견해가 뭐 생태학자들처럼 절멸종 보고는 쇼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테크 기술이 좀 있어야지 멸종 위기종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